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플렉스 코리아,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에서는 2022년을 맞아 신년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갑 허영 국회의원 모셨는데요. 지난해까지 추진해오신 현안을 짚어보고요. 올 한 해 구상하고 있는 의정 계획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국회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또 스튜디오에 오셨으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부터 한번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우리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지난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일상을 잘 견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가 더욱더 잘 노력해서 일상 회복과 또 여러 가지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어려운 점 빨리 극복할 수 있게끔 잘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새해 인사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강원도민 여러분들께 해주셨는데요. 자, 먼저 좀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좀 생각만 해도 좀 약간 막막하기도 한데 지난해 의정 활동을 좀 한마디로 좀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강원도 예산 지킴이, 예산 발전소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산 발전소라고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600조가 넘는 국가 예산을 심사하고 또 올해 예산을 심의해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활동을 했는데요. 네. 거기에 더 나아가서 개수조정소위위원이라고 해서 네. 실제적으로 예산의 수치들을 정부 부처와 협의해가지고 최종 결정하는 소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네네. 거기서 이제 예산이 결정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강원도 예산을 지켜내고 네. 또 강원도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예산들을 많이 확보한 네. 그러한 중요한 한 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치상으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좀 더 이렇게 확보할 수 있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원도가 역사상 최초로 네. 8조 원이 넘는 네. 예산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됐는데요. 네. 거기서 8조 1,177억 원. 네, 8조 무려 177억 원. 애초에 예산을 상정했던 금액보다 1,052억 원 정도를 더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강원도 입장에서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 경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기까지 이렇게 어떤 많은 노력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하시면서? 이게 저 스스로의 혼자만의 노력이라기보다는 네. 우리 강원도청 공무원 여러분들과 또 네. 18개 시군 지자체 공무원 여러분 네. 그리고 예결위에 소속된 많은 의원님들의 협업으로 인해서 네. 원팀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을 최종적으로 제가 유일하게 강원도 의원으로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그걸 다 받아 안아서 우리 기재부 공무원들과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하나의 사업의 명분을 찾고 네. 설득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예산이다 이렇게 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또 예산에서 또 좋은 소식이 들려왔었고 또 지난해 의정 가운데 우리 또 지역민들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우선 지금 화천이나 철원, 양구 이런 지역은 예전에 계약제부를 통해 가지고 군납을 이렇게 그렇죠. 네. 군 급식 재료들 공급을 했었는데 네. 군이 이제 좀 더 질 좋은 군 장병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완전 경쟁 입찰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안정적인 계약 재배가 무산이 돼버린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그쪽 농민들에게는 굉장히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될 그렇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이죠. 네. 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전에 이제 학교 급식도 무상급식으로 하면서 학교 급식 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네. 그 급식 지원센터에 농민들이 급식 친환경 그 급식재를 공급을 하면 거기서 양파 껍질도 까고 감자도 이렇게 슬라이스 쳐가지고 학교에 공급했던 그런 시스템을 준용해서 네.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군 급식 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네. 거기에 납품 받아가지고 군 급식재로 활용할 수 있게끔 네. 그 예산을 이번에 좀 만들어냈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해서 조금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노력을 진행을 한 바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학교에 아이들이 가지 못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려운 환경이 있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급식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학교를 못 가니까 결식 아동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결식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그런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동복지법을 좀 개정을 해가지고 네. 국가에서 지자체에게 국비를 지원해가지고 네. 그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기반을 좀 만들어내는데도 노력을 좀 했고요. 네네. 요즘에 이제 광주에서 건물 붕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도 네.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감리를 철저히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관공서의 하도급 문제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네.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 법도 좀 내서 건축물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활동도 좀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또 의정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또 일을 하다 보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지금 진행 중인 것들이라든가 좀 아쉽다 하셨던 그런 의정 활동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지난해 4월 29일 날 네. 강원도 평화특별자치도법이라는 것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강원도 평화특별자치도법. 네. 평화가 경제다, 네. 평화가 밥이다 그래가지고 강원도는 남북으로 이렇게 대치된 유일한 분단도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평화특별자치도로 만들어서 다양한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을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처럼 네. 특례를 가지고 우리 강원도를 발전시키자. 네. 이게 이제 주요한 내용입니다. 네. 4월 29일 날 발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국회 소속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네. 심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후보들이 네. 관련된 법을 처리를 하겠다. 네. 이렇게 공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평화특별자치도법이 꼭 통과되리라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강원도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법이 아닌가 싶은데 조만간 그러면 좋은 소식이 곧 올해 안에 들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요. 사실 아까 방금도 지금 대선 이야기, 대선 후보들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은 또 대선 국면이니까 이런 질문을 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민주당 도당위원장이시니까 이 도민들의 민심도 많이 들으실 거고 또 당내에서 또 대선 후보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들으실 텐데 이번 대선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대선에 사실상 지지율 측면에서 보자면 완전 지금 붙어있는 경쟁 상태에 있다. 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각종 여론조사 지표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점점점 갈수록 네. 중도층, 네. 결정하지 않는 층이 줄어들고 있고 네. 선택을 하고 계신데 네. 국민들이 그 선택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누가 과연 이 코로나 위기, 저출생 양극화 위기, 기후 위기, 글로벌 패권 경쟁 위기, 네. 이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대통령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네. 국가 지도자로서 실력과 경험과 능력과 실적을 가지고 있는가? 네. 이런 기준을 내 선택의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준이 이번 대선의 중요한 선택의 기준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그럼 이번 대선을 좀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있나요? 우선 뭐 강원도 입장에서는 네. 그야말로 강원도가 네. 소외되고 또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많이 투자가 적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강원도 발전의 획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네. 그런 어떤 대통령이 되어달라 해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당의 후보도 강원도를 방문을 하셔서 네. 그런 희망을 심어주고 가셨고요. 네네. 또한 이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게 30조 원이건 50조 원이건 빨리 국회에서 추경을 마련을 해서
이 위기 상황을 든든하게 헤쳐나가실 수 있게끔 국가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해드리는 일이 굉장히 소중하다. 네. 이렇게 좀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에 또 이렇게 대비해서 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그러면 올해 아까 주력하실 의정 활동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 혹시 준비하고 계신 법안 같은 것도 있다면 좀 살짝 귀띔을 해주실 수 있을지. 네. 네,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 대장동 사건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더 이상 이런 민간 개발 회사가 대장동 사건처럼 엄청난 개발 이익을 가져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 네. 그래서 민간 개발 회사가 개발할 때 네. 공공 기여 방안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그러한 법안을 대표 발의를 좀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건축물 붕괴 사고 네. 이것을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게끔 네. 그리고 이 건축물 붕괴 사고가 이 다단계 하도급을 줘서 점점점 이 건설 원가들을 하도급을 통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건물 짓다 보니까 네. 충실한 계속, 재료들을 쓰지 못하는 거죠. 네,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건설 산업 기본법 네. 이런 것도 개정안을 좀 냈고요. 네. 특별하게 요즘에 부산에서 울산에서 이 초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네. 이 대피 시설이 없어가지고 네, 굉장히 생명의 혼란스럽죠. 위험이 네. 그다음에 또 소방관들도 생명의 위협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법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이게 30층에서 49층까지가 준고층 건물이고 네. 50층 이상이 이제 초고층 건물인데 네. 이 초고층 건물을 지을 때에는 재난 피해 안전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안전 지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피해 가려고 49층까지만 짓는 거죠. 그렇죠. 다 아파트들이 다 49층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법을 네. 좀 건축법 개정안을 내서 네. 49층 이하 중고층 건물들도 네. 재난 안전 구역을 반드시 만들 수 있게끔 하는 방안으로 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참 좋은 법인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느끼는 게 아니 49층과 50층의 차이는 사실 크게 없는데 왜 이렇게 안전 기준은 다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 또 좋은 법안들을 또 마련해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지금 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질문인 것 같아서 이 질문은 꼭 좀 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 허영 국회의원의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그리고 춘천시와 함께 도청 신축 부지를 이제 캠프 부지로 확정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일각에선 조금 쓴소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도에서 춘천시와 함께해서 이미 이제 춘천 캠프 페이지 부지에 도청사를 신축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2025년 1월 달에 착공을 해서 네. 2027년 한 6월경에 이제 완공을 하는 프로세스가 진행될 텐데요. 네.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한 이유가 크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는 현 도청사가 그 지진이 나거나 또 건물상의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진 나면 무조건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거기에 3,000명 이상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건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신축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현 자리에 짓게 되면은 네. 추가적인 비용이 수천억이 더 들어가는 거죠. 또 외부에 근무 공간을 옮겼다가 다시 이전을 하게 되면 한 700억 정도의 매몰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도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네. 캠프페이지에 짓게 되면은. 네. 그리고 캠프페이지에 짓게 되면은 여러 가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첫 번째로는 캠프페이지에 도청사를 짓게 되면은 그 기존의 도청사는 공무원들만 근무하는 근무 공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새롭게 짓게 되면은 그게 공무원 전용 공간이 아니라 네. 도민들이 그곳에서 문화시설로 활용하기도 하고 컨벤션 센터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도청 자체가 생활 SOC로 복합화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생활 SOC 복합 공간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그 지역이 캠프페이지가 옛 군부대 부지여가지고 도시재생 지역일
으로 포함될 수도 있고 원도심하고 가까워서 네. 도시 재생 사업으로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네. 더 나아가서 춘천역에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네. 역세권 개발법에 의해 가지고 네. 역세권에 도청사나 관공서를 지으면 또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훨씬 더 훌륭한 랜드마크 시설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더 나아가서 도청을 지면은 조경 공간이 생기면 네. 시민 공원과 플러스 알파로 조경 공간까지 확대가 되면은 시민 공원을 더욱더 확대되어서 공원화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그러면 정말 큰 틀로 지금 뭐 이해를 해보자면 좀 세금과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공원 개발 구상도 계속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죠? 시민공원 이런 그럼요. 것들은? 시민공원은 기존 계획한 그 공원 계획에 하나도 침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도청의 조경 공간까지 확대되어 가지고 네. 더 넓은 시민공원을 만들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질문이 많네요. 제가 오늘 드릴 질문이 많은데 이제 또 대선이 끝나면 지방선거가 또 이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또 도당 위원장이시니까 이 공천 절차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왜냐하면 지금 뭐 후보들 막 벌써 출마 선언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이제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네네. 그다음 6월 1일이 지방선거인데요. 네네. 5월 10일이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네네. 이 대선 끝나고 나면 뭐 대통령 인수위 활동이 한 2달간 이루어질 거고 네.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은 이제 장관 누구 임명하고 또 대통령이 가장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국가의 새로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네네.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대통령 중심의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여기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대선 승리가 지방선거 승리이고 네. 지방선거 일꾼들도 거기에 지배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12명의 자치단체장과 35명의 도의원, 89명의 시군 의원에 대한 평가 자국을 다 마쳤습니다. 네네. 그래서 하위 20%는 감점을 줘서 경쟁하는 데 있어서 페널티를 주고 네. 새로운 일꾼들이 새롭게 나타나서 도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게끔 하는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고요. 네. 그리고 당 공천 시스템이 아예 당원 당규상으로 정해져 있어서 네. 시군의원은 권리당원의 투표로 네. 또 자치단체장이나 도지사는 시민 50% 당원 50%의 투표로 결정을 해서 네. 어떤 능력 있는 일꾼들을 뽑아서 시민들에게 보여드릴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력 있는 일꾼들이 잘 뽑힐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해 주시길 저도 어떤 시민의 한 사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좀 분위기를 좀 바꿔서 우리 허영 의원의 좀 계획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신년에. 네. 네.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유, 뭐 사실상 개인적인 삶은 없고요. 모든 바쁘시죠? 네. 요즘에. 제가 춘천에서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의회까지. 예, 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네. 1시간 반 걸리면 한 7시쯤 도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신문도 보고 준비도 하고 네. 그렇게 지난 한 1년 7개월 동안 네.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시기가 그렇게 저에게는 굉장히 보람되고 그다음에 참 성취감을 느꼈던 시기였고요. 네. 올 한 해는 강원도 전역을 많이 걷고 싶습니다. 많이 걷고 싶다. 예, 산속길, 바닷길, 또 마을길들이 잘 조성되고 있어서요. 네. 그렇게 걸으면서 강원도 전역을 잘 느끼고 네. 또 부족한 것들을 제 활동을 통해서 메워나가고 네. 그런 활동들을 그게 또 제 건강을 챙기는 일이기도 해서 네. 많이 걷겠다 네. 이런 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걷겠다. 어찌 보면 일과 건강을 동시에 이렇게 또 챙길 수 있는 그런 일이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코로나19로 지금 좀 도민들도 많이 지쳐 있고 국민들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제 2022년을 맞이한
우리 또 국민들 그리고 도민들에게 덕담 한 말씀 해주시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덕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담보다는 네. 참 뭐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춘천이기 때문에 네. 춘천 호수 국가 정원을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또한 인천 송도에서 마석까지 오는 GTX B 노선이라고 해서 네네. 수도권 광역 전철이 있는데 네. 그걸 춘천까지 잘 연장시켜서 조금 더 나은 교통망들을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것 또한 한 해를 희망차게 보낼 수 있는 약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서 이민년 호랑이 해니까 이 네. 호랑이는 뭐 복을 가져오진 않는데 애군을 막는 네. 그런 또 능력도 있다고 하니까 네네. 우리 도민 전체가 올 한 해 하시는 모든 일에 보람과 성취가 하여튼 가득가득 하시기를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한 뭐 하나님의 은총도 듬뿍듬뿍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우리 또 따뜻한 덕담과 함께 또 실질적인 또 정책과 그런 또 약속도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좀 마무리하면서요. 저희가 항상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곡을 한 곡 나눕니다. 혹시 한 곡을 어떤 곡을 좀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는 코로나19 극복하면서 네. 우리 도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이제 불쑥불쑥 사업도 일어나고 네. 건강도 일어나고 또 가정에서 다 일어나셔야 되니까 김광석의 일어나 일어나. 네. 신청하고 싶습니다. 아마 또 이렇게 또 들으면 또 이렇게 딱 힘이 나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김광석의 일어나 우리 또 신청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저는 허영 국회의원이 신청해주신 김광석의 일어나를 함께 들으면서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갑 우리 허영 국회의원과 인터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